네, 이번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베이 관련돼서 어떤 리스팅이라든지 저만의 그런 나름의 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함축적으로 모아서 한 영상에 담아서 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리스팅을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되게 간단한데 이베이 그런 아무 페이지에서 이베이 어느 곳을 들어가도 항상 맨 위에 상단에는 항상 셀이라는 게 꼭 있어요. 그래서 셀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오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create listing, 뭐 이렇게 create listing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여기서 뭘 하시면 되냐면, 제가 임의로 그냥 좀 설명을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아마존에 있는 리스팅 하나를 그냥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UPC 번호가 있으니까 UPC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은 똑같죠? 이거랑 네.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고 진행을 하시면, 이 자체가 이제 리스팅이 된 게 아니라요, 이게 초기 작업이 된 거예요. 초기 작업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리스팅을 하지 않아요. 이게 뭐 나쁘다, 이게 뭐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똑같이 UPC를 이제 이베이 서치바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같은 물건을 팔고 있는 검색 그 결과 수가 224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24명의 셀러가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같은 물건을. 물론 여기 보면은 뭐 pre-owned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중고니까 좀 더 세밀하게 보려면은 새 거니까 new를 클릭하면 되죠. 이러면은 새 거 파는 셀러가 179명이니까 새 거 관련된 이제 검색 결과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또 여기서 한 스텝을 더 나가서 뭘 하는 거냐면, 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물건인 건 맞는데 가격이 그래도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이게 참고로 이건 5불50에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경매예요. 4일 뒤에 끝나는 경매이기 때문에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5불 50이란 얘기죠. 이게 지금 5불 50에 팔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뭐 이건 28불, 이 사람은 29불 이렇게 파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럼 제일 싸게 어차피 같은 물건이니까 제일 싸게 파는 것만 팔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 sort를 할 수 있는데, 정돈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lowest shipping, price plus shipping lowest first, 그러니까는 shipping이랑 그 물건 가격 포함 가장 싼 거를 이렇게 고를 수는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뭐 제일 싼 게,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 보시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뭐 여기 있는 건 스폰서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따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그냥 광고 리스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높은 위치에 있는 거고요. 가격이 정말 싸서 보여준 게 아니라 광고 때문에 올라온 거고, 얘네들은 경매죠. 그래서 실제 그런 가격이 아니라, 얘도 스폰서라고 돼 있으면 광고, 얘도 경매, 얘도 경매, 얘도 경매. 그래서 실제로 얘가 지금 제일 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얘는 경매가 아니거든요. 얘는 18불 50센트에 다만 쇼핑이 3불 67센트가 붙어요. 그러면 합치면은 대략 한 22불 17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22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싼 거예요. 그럼 22불에 올려놓으면 내게 무조건 팔리느냐?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래서 이것 또한 저만의 하나의 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베스트 매치 이렇게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구매자가 다 무조건 싸게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베이라는 거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신뢰도예요. 신뢰도. 내가 물건을 사는 셀러가 얼마나 진짜 제대로 된 물건을 나한테 파는지 아닌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사람이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솔드 아이템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돼요. 여기 서치바에 그 필터 하는 거예요. 여기 솔드 아이템 이걸 누르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이 물건을 팔렸던 리스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물건이 팔렸던 리스팅이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 솔트를 보면은 ended recently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팔았던 기록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으로 갈수록 이제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뭐 가격이 가장 비싸게 팔렸을 때는 언제고 낮게 팔렸을 때는 언제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최근에 팔았던 그 기록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물건 가격이 뭐 3달 전에는 뭐 10불이었을 수도 있고 3달 전에는 그 시세가 보통 뭐 30불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지금 이 물건의 시세가 어떤지 거기에 맞춰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뭐 최근 한 달간은 볼만 하겠지만 막 이게 뭐 3달이 넘어가고 이런 거는 솔직히 좀 그런 시세가 제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어쨌거나 아까 최저 가격이 22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근데 실제로 지금 제일 최근에 팔린 기록을 보면 쇼핑까지 합쳐서 이건 25불이죠. 얘는 25불 98전 물론 얘는 22불 90전 얘도 21불 이렇게 팔았는데 좀 더 이렇게 내려다가 보면 여기 날짜가 나와요. 보면 February 뭐 22일이니까 2월 20일가 하루 전이죠. 오늘 23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이건 24불 95전 24불 99전 근데 얘는 28불 99전이죠. 얘는 28불 99전 왜냐면 그렇잖아요. 같은 물건을 파는데 얘는 더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럼 과연 뭘까? 물론 추측을 해보면 바로는 얘는 탑 레이티드 플러스에서 얘는 좀 신뢰가 가는 셀러기 때문에 얘 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같은 물건이라도 비싸게 팔면 더 좋은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신뢰를 주는 셀러니까 피드백도 100% 피드백도 100%고 그리고 이제 데스크립션 같은 것도 있다가 이제 제가 다 천천히 하나씩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제가 하는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선 리스팅을 만들 때 가장 그래도 꼭 비싼 건 아니더라도 꼭 28불 99는 아니더라도 뭐 아까 25불에도 팔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셀러들의 약간 특징이라고 그러면 왜 그게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던 요인이 사실상 뭐라고 한다면 이 셀러 레이팅이 뭐 100%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제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목. 이게 제가 뒤로 살짝 돌아가면 제목이 뭐 다 똑같지만 기본적으로 살짝씩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제목을 왜냐면 사람들이 칠 때 사람들이 이 물건을 이베이에다 검색을 할 때 꼭 UPC로 검색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게임을 검색을 하는데 이 셀러 같은 경우는 뭐 패스트 쉬핑이라는 이런 또 다른 키워드를 입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패스트 쉬핑이라는 거를 또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좀 더 비싸더라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같은 물건이지만 다른 밸류고 그리고 제가 제일 높게 평가하는 거는 그 사진이에요. 사진. 왜냐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가 있는 게 100%는 아니지만 이런 사진들을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상품 사진이잖아요.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이런 상품 사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20불. 근데 이렇게 직접 자기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물론 가격 차이가 뭐 거의 없었는데
조금 얘는 좀 싸게 팔았고, 근데 얘도 직접 자기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더 신뢰를 저는 준다고 보거든요. 밑에는 얘는 29불에 이걸 팔았죠. 29불 99전. 같은 물건인데도 거의 막 몇 불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사실 신뢰를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간의 거래라 사람들이 얘가 물건을 진짜 제대로 갖고 있는 건지, 정말 나한테 제대로 빨리 해서 보내줄 건지, 그리고 이 물건이 새 거라고는 했지만 정말로 이 개봉을 안 한 미개봉 새 건지, 아니면은 말만 새 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조금 썼는데 거의 막 안 썼다고 그래서 새 거로 파는 건지, 그거를 못 믿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사진을 최대한 실사로 찍는 게 중요하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아닌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약간 포토 스튜디오 같은 거가 있으면 좋아요. 좀 이런 것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약간 나름의 약간 조그만 스튜디오 같은 건데, 뭐 한국에도 이런 게 있고 뭐 미국에 계시다면은 이런 데서 사시면 되는데, 사진을 찍을 때 그냥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너무 이런 제품 사진처럼 나오는 거 말고요,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이런 걸로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보여도 되는데, 좀 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사진들이 이런 걸로 통해서 찍은 거예요. 좀 깨끗해 보이지만은 좀 너무 좀 뿌연데,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고 이게 정말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셀로페인으로 이렇게 랩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잘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밀봉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미개봉한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비싸고 좀 잘 팔았던 사람들 있죠. 너무 싸게만 파는 사람들 말고, 왜냐면 이런 사람들 가지고 있는 키워드나 이런 거를 신뢰를 하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여기 Sell Now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내가 대충 얼마에 팔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이렇게 해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왜냐면 이 사람도 자기가 리스팅을 할 때 UPC고 뭐고 다 이제 입력을 한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제 리스팅 만든다고 해서 그냥 UPC만 입력하고 그냥 하기보다는 미리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게 얼마의 거래가 주로 되고 있고 얼마에 팔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감을 좀 익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렇게 Sell Now 이렇게 눌러서 제목 같은 것도 그대로, 그냥 저는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뭐 물론 여기서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제 타이틀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제가 최대한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짜잘한 이런 피들, 이거는 이제 파이널 밸류 피고, 내려가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리스팅을 만들 때 애초에 다 수수료가 이제 뭐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처음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스탠다드 위드 보드 타이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검색을 할 때 이 타이틀이 지금은 아무도 여기에 쓰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를 체크박스를 아까 이거를 하게 되면은 글씨가 굵어져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굵은 글씨는 한번 쳐다볼 수 있잖아요. 약간 멈춰서 뭐지 하고,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6불을 쓴다? 너무 크죠. 근데 6불이 이 기능 자체가 무조건 고정으로 6불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Fixed Price Listing, 이거는 이제 경매가 아닌 경우,
지금 제가 경매가 아닌 걸로 어쨌든 경매가 아닌 건 6불이에요. 근데 그 물건 값이 150불 이상인 경우, 혹은 그 물건 값이 150불보다 낮으면 4불. 근데 여기 또 보면은 경매죠. 옥션 스타일 리스팅.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볼드 굵은 글자를 썼을 경우에는 2불, 150불 이하면 2불. 근데 이거는 starting price up to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매를 시작을 하실 때 경매 시작가가 150불보다 이하이면은 2불, 150불보다 이상이면 3불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 이게 중요하냐? 뭐 딱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비싼 물건을 판다거나 어떤 수집가용 아이템들, 약간 흔하지 않은 아이템들 사람들 보고 이렇게 봐라. 이거 되게 레어한 아이템인데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이런 평범한 아이템들을 팔 때는, 평범하다고 하기보다도 이런, 아까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몇백 명이 팔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뭐 이 효과를 이용해서 나한테 더 사게 만든다, 이런 거는 사실 뭐 글쎄요, 없다면 있으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꼭 그렇게 엄청난 경험상 별로 대단한 효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서브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서브타이틀 있는 거를 딱히 지금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토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잠깐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서브타이틀이에요. 제목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밑에 약간 부재식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US 셀러, 뭐 fast free shipping 2100개 이상 팔았다, 난 경험 있는 셀러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알리는 형식으로 이 사람은 서브타이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서브타이틀을 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쓰면 되고요. 이건가? 어쨌든 물론 이것 또한 뭐 저는 안 해요. 네.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뭐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물량을 가져가지고 꼭 팔아야 되는 거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거를 뭐 넣겠죠. 그리고 커스텀 레벨, 이거는 이제 스큐인데 별 의미 없고요. 이것도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information you want to track such as your own SKU number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아마존에서 SKU로 이제 물건을 좀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같은 SKU로 여기다 입력을 하셔서 같은 물건인지를 이제 나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토어 카테고리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별로 의미는 없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셀러들 리스팅 들어가시면 셀러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see other items 이걸 누르면 이 셀러가 파는 그런 물건들이 쫙 나와요. 여기 옆에 보면 카테고리도 정렬되어 있고 이 사람은 815가지를 지금 현재 팔고 있는데, 이거 제외하고 또 비짓 스토어를 누르면 이것도 다시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지만 이거는 좀 더 자기 스토어 식으로 지금 보여주잖아요. 자기만의 스토어를 좀 꾸며가지고 이렇게 카테고리도 좀 자기만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이베이 보다도 자기가 이제 카테고리를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런 거를 자기 스토어를 꾸며놨으면 그거를 이제 자기 스토어의 어떤 카테고리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저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저는 스토어를 들어가나 제 뭐 see other items 누르나 똑같아요. 그래서 별 차이를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자기 스토어를 더 꾸며서 하겠다, 이렇게 자기만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 맞춰서 하시면 되고,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글쎄요, 여기서 제가 뭐 설명을 따로 이렇게 드리기보다도 그냥 이건 눌러보시면 저는 알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을 나누는 그런 작업인데, 일반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렇게 알비트라지를 하다가 이제 파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히 막 어떤 한 리스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신발이 있는데 어떤 모델 신발이 있는데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뭐 해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리스팅 하나씩 다 그냥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냥 올리는 게 저는 더 개인적으로 낫다고 봐요. 물론 그것도 하는 사람들 나름이고 자기가 스토어를 운영하는 그런 나름인데, 이거는 이 사람 스토어에서 검색하는 거구나. 만약에 카드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약간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약간 이 사람이 랏으로 파는 거구나, 묶음으로 파는 거 같고, 이렇게 좀 이런 베리에이션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예를 좀 찾아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좀 쉽진 않네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냥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딱히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베리에이션을 꼭 구분을 해가지고 하기보다도 이베이 시스템 자체가 약간 리스팅을, 차라리 베리에이션 다양하면 리스팅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약간 노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 상태, 아마존이랑 똑같아요. 뭐 brand new, like new, very good, good, acceptable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like new 같은 경우도 이베이에서는 new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new인데 new other이라고 나와요.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서치바에 보시면 이렇게 상태를 new로 이렇게 클릭하고 나와도 꼭 brand new만 new가 아니라 new하고 other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나오죠,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 새 거가 아니라 like new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like new도 used거든요. 그것도 중고품인데 이베이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 왜냐면 아마존은 새 거는 무조건 새 거여야 되거든요. 아마존에서 새 거는 진짜 새 것만 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베이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12개를 최대 올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웬만하면 그 물건의 실사를 찍는 게 좋다. 실제 그 물건을 직접 찍는 게 좋다. 그게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대한 좀 깨끗하게 새 거면 확실히 새 거다라는 거를 좀 다각도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런 사진 그냥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display large photo in search result with gallery plus 이렇게 나오는데, 갤러리 플러스가 뭐냐면, 이것도 당연히 하실 이유는 없는데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그냥 한번 보시는 거니까. 이게 갤러리 플러스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돋보기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거가 다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갤러리 플러스라고 그러면 이 리스팅을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은 좀 더 세일즈에 도움이 된다. 약간 이런 거죠. 이베이 입장에서는 이런 건데,
예전에 갤러리 플러스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는 거지만 옛날에는 마우스를 올려만 놔도 막 사진이 막 이따만하게 크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갤러리 플러스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비용이 2불이다 이건데 이것도 잘 다 보세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표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갤러리 플러스 같은 경우도 돈을 받지만 이렇게 뭐 옥션 스타일이든 뭐든 돈을 받지만 여기 써 있죠. free 공짜 for listings in the collectible 뭐 antique art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수집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카테고리 안에 있는 물건들은 갤러리 플러스가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긴 2불이라고 뜨지만 컬렉터블 카테고리면은 공짜기 때문에 그냥 클릭을 하시는 게 낫죠.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카드를 검색했냐면은 약간 이런 것들이 컬렉터블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카드들이 이런.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카드를 입력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아이템 스페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뭐 클릭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딱히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게 아이템 스페시픽이 뭐냐면 이제 리스팅 페이지 들어오면 이게 아이템 스페시픽이에요. 여기 박스 보이시죠? 여기 이제 최대한 자세하게 입력하면 좋죠. 근데 이제 이런 컬렉터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입력을 출처를 밝히는 게 좋죠. 가장 정확하게 여기 뭐 그레이드까지 있는데 물건 상태가 이제 뭐 A 그레이드인지 뭐 이런 거 같은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이템 스페시픽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만 아까 제가 이런 게임 같은 거는 뭐 아이템 스페시픽으로 뭐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그 게임 파는 거니까 그냥 그 게임이다. 그래서 그냥 UPC만 입력하셔도 되기 때문에 딱히 여기에는 입력할 게 없어요. 별로 건드실 이유가 없어요. UPC만 이렇게 입력해도 많은 걸 입력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아이템 데스크립션이 있죠. 이거는 이제 쓰셔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 사람이 다 이렇게 쓰죠. 뭐 자기 스토어 폴리시 같은 거 약간 자기 비즈니스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룰 같은 거라든가 뭐 여기 이 사람은 이런 거 써놨죠. 뭐 buy 4 or more at once 한 번에 뭐 4개 혹은 그 이상의 그런 뭐 리스팅을 샀을 경우에 25% 디스카운트 받는다. 이런 것까지도 써놓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4개 사면은 6불 19로 바뀌죠. 원래는 하나만 하면 8불 25인데 그러니까 약간 뭐 알리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했을 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에 대해서도 뭐 쓰셔도 되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이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있는 거 이런 아이템 디스크립션, 아이템 설명을 뭐 이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물건에 대해서 꼭 굳이 잘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베이 구매자들은 자기가 뭘 구매할지 알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물건 상태가 괜찮은지 이 셀러가 물건을 제때 빨리 보내주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장문을 쓰면서 할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안 읽어요, 사람들은. 예, 그게 제 경험이고 그래서 깔끔하게 쓰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도 잘 쓰는 게 중요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베이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피드백도 0이고 그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신뢰를 못 할 수 있잖아요. 얘는 이베이 처음 파는 애인데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나는 진짜고 내가 뭐 사기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나름대로 이 글에 담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 템플릿 하나 만드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제가 뭐 이건 제가 알아보기 쉽게 그냥 템플릿 제목을 정한 거고, 예를 들어서 receiving 스펠링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충 새 아이템이고 절대 그 오픈하지 않았고, 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먼을 받는 그 당일에 보낸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쓰면은 사람들한테 좀 그런 신뢰를 주잖아요. 근데 이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리스팅을 만드실 때 이 물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걸 리스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그냥 이미 여기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해가지고 또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애초에 여기다가 자기만의 어떤 스토어 폴리시 같은 거를, 정책이나 뭐 이런 거, 뭐 물건은 물건 받고, 돈을 받고 뭐 이틀 뒤에 뭐 배송을 한다든지, 뭐 자기만의 그런 어떤 룰 같은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여기다가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하시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일일이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뭐 일일이 타입을 계속 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최대한 이런 식으로 막 꾸미거나 뭐 색깔을 바꾸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있는 그대로 좀 정직한 거를 보여주시는 게 아마 세일즈를 처음에 만드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맷 같은 경우에 이걸 뭐냐면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이걸 경매로 팔지 고정가로 팔지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만약 옥션 스타일이면 경매. 그래서 경매로 팔게 되면 여기 듀레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경매가 1일에서 10일짜리까지 다 다양한데, 참고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 1일이라고 하면은 경매가 하루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매하면 내일 끝나는 거. 뭐 10일이면 오늘부터 10일 뒤 그건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것도 여기 다 나와요.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1일, 3일, 10일은 여러분들이 1일, 3일, 10일로 올리시게 되면 얘네가 엑스트라로 이렇게 피를 받아요. 보이시죠? 1불씩 받아요. 이렇게. 근데 5일이나 7일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피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참고로 피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피가 제대로 어플라이가 됐는지, 그 적용이 됐는지 안 했는지 아시려면은 그냥 맨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그럼 0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피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5일인데 이게 만약 1일이다. 그러면은 그 피가 당연히 붙잖아요.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건 왜 1불 50이냐면 원데이 듀레이션 하니까 1불 받았는데 여기에 뭐 인서션 피, 뭐 바이 나우 피에서 25%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가 뭐 때문에 붙는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걸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바이 인 나우를 지우니까 이런 식으로 25센트는 또 빠졌죠. 왜냐면 제가 이게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또 일부 20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피 적용이 이거를 뭘 말씀드리냐면 여기다 뭐 이렇게 100이라고 입력했으면 이게 자동으로 1불 5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이거를 그래서 바뀌네. 좀 기다리면 바뀌는데 어쨌든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실하게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는 또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방금 또 뭐였냐면 이것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경매를 50불로 시작하면 그냥 경매를 50불로 시작하면 되는데 이 바이 인 나우 이거는 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런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는데 이런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리스팅 볼 때 가격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매와 이 고정가 이거 말고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게 이제 베리에이션 리스팅인데 이걸 이제 베리에이션이에요. 뭐 without remote control, with remote contro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건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경매 시작가는 9불 99인데 고정가는 19불 99로 이렇게 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19불 99로 어떤 사람이 바이 인 나우 해가지고 그냥 사버리면 이 리스팅은 끝이에요. 그냥 19불 99에 판매됐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9불 99로 혹은 뭐 12불 경매 입찰을 지금 12불로 했어요. 참고로 이거는 7일 뒤에 끝나요. 경매는. 그래서 내가 12불로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이 인 나우 프라이스는 사라져요. 그냥 12불로 내가 경매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 리스팅은 경매로만 끝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뭐 12불보다 더 높은 뭐 14불을 부를 수도 있고 그러면 계속 경매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19불 99보다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25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25불에 팔리는 거예요. 이 20불에 팔리는 게 아니라 이 19불 99에 팔리는 게 아니라 경매로 하게 되면 경매로.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을 넣은 거예요. 이거를 경매로 팔 수도 있고 이 원하는 가격에 팔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옵션을 좀 다양하게 해서 좀 더 빨리 팔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나름의 전략인 건데 저는 뭐 딱히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뭐 피도 당연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매로 팔든 뭐 가격을 고정해서 팔든 어차피 파는 건 한 번이기 때문에 잘 정해서 나 애초에 경매로 팔래 그러면 경매로 그냥 파시면 되고 가격을 정해서 파실 거면 가격을 정해서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해봤었는데 경매라는 거를 좀 어떻게 사용하면 좋냐면 경매 스타일로 팔 물건들은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람처럼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정말 20불에 팔만한 가치면 그냥 20불에 올려놓으면 사람이 언젠간 사갈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솔드 아이템 그 필터를 누르면 이 물건이 얼마에 팔렸는지 대충 시세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가격에 놓고 팔면 돼요. 근데 경매라는 거는 그 물건이 좀 어떤 구하기 힘든 물건이라든지
근데 분명히 수요는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경매로 싸움을 붙이면은 오히려 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뛰어서 높게 팔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경매는 좀 내가 파는 물건이 분명히 어느 정도 디맨드도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구하기는 쉽지 않고, 그럴 때 경매를 하거나 혹은 가격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0%는 넘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건이 뭐 그렇게 희귀하지 않더라도, 희귀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물건 값이 30불은 좋게 넘는 그런 가치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파셔도 돼요. 경매로 파셔가지고 그래도 가격을 좀 높게 해서 팔릴 만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물건이 30불보다도 아래인 경우에 시세가, 그런 거는 경매로 하지 마세요. 굳이. 그냥 가격을 세팅해 놓고 파시면 된다. 그게 제가 좀 드리는 팁이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빨리 팔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옥션 스타일 리스팅이고, 픽스드 프라이스로 바꾸면, 참고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이 물건의 시세가 대략 이 정도다, 이런 거를 참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뭐 쇼핑 포함 22불 정도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럼 내가 뭐 22불에 하는 거니까 22불에 올려야 되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냐면 아까도 28불에 팔고 29불에 파는 셀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인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가격에 파니까 나도 이 가격에 팔아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뭐 25불 99전 뭐 이런 식으로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팔리니까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으면은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밑에 베스트 오퍼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흥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이세요? 베스트 오퍼라고. 우선 베스트 오퍼가 아닌 그런 리스팅은 뭐냐면, 클릭하면 그냥 이 물건을 사려면은 설정한 이 가격에 그냥 사야 돼요. 흥정을 못 해요. 근데 이렇게 베스트 오퍼라는 이런 게 있는 리스팅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그냥 사도 되는데 메이크 오퍼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지금은 가격이 9불 98에 설정이 되는데, 내가 8불에 네가 나한테 주면은 내가 사겠다. 그러면 리뷰 오퍼로 누르고, 제가 이걸 누르면은 이 사람이 업세트 하면은 제가 사야 되기 때문에 누르진 못하지만, 이걸 누르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셀러가 이게 위에 이렇게 알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8불에 제의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베이에서 메시지가 오면은, 오케이 8불에 그러면 팔겠다. 그러면은 제가 8불에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은 무조건 추가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아요.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높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8불, 29불에도 팔았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22불에 올려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28불에 해놓고 그 대신에 네가 나한테 흥정을 할 수 있다. 하려면 해라. 그럼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은 2불이든 3불이든 깎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2불, 3불 내가 깎아주면, 내가 그냥 22불에 파는 것보다 28불에 올려놓고 내가 2, 3불 깎아서 내가 25불에 팔면 그 사람도 깎아서 좋고, 나도 어차피 내가 원하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서 좋기 때문에 이게 서로 윈윈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켜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런 뭐라 그럴까, 옵션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여기 있는 건, 이건 좀 디테일한 건데, 뭐 자동으로 뭐 22불 이상 이 사람이 뭐 나한테 제의를 하면 자동으로 내가 뭐 이 오퍼를 직접 보지 말고 알아서 이베이에서 판단해서 자동으로 수락을 해라 이거예요. 몇 불 이상 이 사람이 나한테 제의를 했을 때.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거는 애초에 하질 않고요. 그리고 이제 쿼니티, 내가 몇 개를 갖고 있냐.
뭐 20개면 20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sell as lot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은 제가 이 게임 특정한 게임 하나 파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 게임 하나, 뭐 이 게임에 딸려오는 뭐 어떤 액세서리 하나, 뭐 그런 거를 뭐 또 다른 뭐 액세서리 하나 이걸 해서 이 세 가지 물건을 하나로 파는 경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세트를 내가 뭐 20세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sell as a lot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까 제가 카드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렸는데 그런 카드처럼 그렇게 낫으로 파는 거예요. 그 묶음으로.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파시려면. 그런 의미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프라이빗 리스팅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 피드백을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정보가 나와요. 이 사람이 뭐 무슨 물건을 샀는지 이런 정보가 나와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밝히기가 꺼려지는 뭔가 좀 뭐 민망하다든지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가 노출되기 싫으면은 저거를 이거 프라이빗 리스팅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아예 정보 자체가 안 나와요. 이게 뭘 팔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전혀 클릭할 이유가 없죠. 웬만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이거는 도네이션인데 뭐 기부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뭐 물건 파는 그 세일즈에 따라서 몇 프로 정도를 뭐 도네이트 해라 이건데 뭐 안 하셔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페이먼트 옵션인데 이제 페이팔로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다른 걸로 받으시기보다는 페이팔로 받으시고요. 페이팔 주소를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페이팔로 이제 물건을 살 때 자동으로 이 주소로 돈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표시 안 해요. 이거는 뭐냐면 buy now.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사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할 때 꼭 페이를 해야지 구매를 하게 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그냥 buy now 누르고 구매는 했는데 돈은 안 낸 상태. 그게 전 더 나아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옵션을 주면 되잖아요. 꼭 무조건 지금 돈을 내야지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미리 맡아두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돈은 없는데 구매는 해놓고 나중에 한 하루 이틀 뒤에 페이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뺏기기도 싫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이 나우 눌러놓고 구매를 이따가 나중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돈을 페이를 해야지만 이제 사게끔 하는 옵션인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역시 뭐 할 필요 없고 세일즈 텍스 역시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베이가 법이 아마 작년 10월부터 바뀐 것 같은데 이베이가 알아서 세일즈 텍스를 걷어가요.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팔 때 소비세죠. 소비세를 이베이가 알아서 걷어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았는데 그 이베이 구매자가 위치가 뭐 캘리포니아의 뭐 LA, 로스앤젤레스다. 근데 로스앤젤레스도 뭐 카운티가 여러 개로 나누지만 뭐 예를 들어서 LA 사는데 그러면은 LA의 세금은 뭐 9.5%다. 그럼 9.5%를 이베이가 그 구매자한테 알아서 그걸 내게끔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예전에는 이거를 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이베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걸 애초에 누를 필요가 없어요. 설정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근데 그래도 난 캘리포니아 사니까 캘리포니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캘리포니아에 살면 구매자도 캘리포니아에 사는 경우에만 소비세를 냈지만, 이제는 미국 내에서는 그 어느 주에서 셀러가 어디 살든 구매자가 어디 살든 상관없이 미국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세일즈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소비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베이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리고 뭐 리턴 업세티드 이런 거 저는 클릭 안 해요. 그리고 반품 이걸 클릭을 하면 반품을 받겠다는 건데 저는 반품 받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안 해요. 다만 여기 밑에 써 있어요. The item can always be returned if it doesn't match the listing descrip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걸 클릭을 안 하더라도 반품은 언제든지 일어나야 된다. 만약에 그 물건이 그 구매자가 예상한 대로 물건이 구매자가 받지 않는 경우,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를 새 거로 속여서 팔았다든지 이러면 언제든지 이 이베이 룰에서는 반품이 당연히 강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이 쇼핑 관련돼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프리 쇼핑을 그냥 하거든요. 그냥 뭐 프리 쇼핑이라고 해봤자 사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겠어요. 결국에는 그 물건 시세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2불에서 30불 사이에 팔렸던 물건이라서 뭐 그 모든 비용이 뭐 어떤 셀러는 프리 쇼핑, 뭐 어떤 셀러는 프리 쇼핑이 아니고 뭐 쇼핑 차지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저희 셀러 입장에서는 배송비를 받든 안 받든 그냥 총액을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 총액이 22불에서 30불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차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배송비를 추가로 해서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비용을 포함을 시켜 놓고 그냥 프리 쇼핑이라고 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송비 공짜라고 하니까 더 좋은 거고 사실은 어차피 그게 뭐 별 의미는 없지만 이왕 프리 쇼핑을 줬다고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왜냐면 이베이 이 서치 이 필터 바에서 프리 쇼핑을 클릭하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내기 싫으니까 프리 쇼핑을 해주는 셀러만 보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리 쇼핑을 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모든 물건 웬만하면 프리 쇼핑으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offer local pickup 이건데 뭐 local pickup은 물건을 내가 쇼핑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그 물건을 나한테 받으러 오는 거라서 뭐 이거는 저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하시고, 핸들링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입력 하나 마나 의미는 없지만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샀을 때 이 물건을 내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여기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guaranteed by Thursday, February 27 이렇게 나오니까 2월 20 지금 내가 주문을 하면 2월 27일 안에는 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guaranteed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에 받으니까 4일 뒤에는 받는다. 그 얘기니까 그거를 이제 나름의 그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원 비즈니스 데이라는 거는 1일 만에 도착을 한다는 게 아니라 1일 안에 내가 물건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일 안에 보내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쇼핑 서비스가 너무 많은데 이거 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쇼핑 서비스가 물건의 그 무게가 1파운드 이하면 다 USPS 이 퍼스트 클래스 패키지 이걸 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일에서 3일 가요. 2일에서 3일이면 도착해요. 그래서 내가 핸들링 타이밍이 1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보내는 게 1일 안에 보낼 수 있고 퍼스트 클래스로 보낸다 그러면은 최대 3일이니까 총 4일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력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리스팅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개런티 2월 27일에 받네. 빨리 받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때문이라도 이 셀러를 선택할 수 있는 요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건 보낼 때 하루 만에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국경일이라든지 약간 어떤 연휴가 껴있는 거는 알아서 다 계산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날이 예를 들어서 국경일이면 배송이 안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베이 시스템도 알아서 계산을 해서 이거 27일이 아니라 뭐 28일이든 29일이든 이렇게 알아서 얘네들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뭐 나머지 그런 걱정하실 부분은 그렇게 없고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터내셔널 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프리 쇼핑이 아니라 이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calculated cost varies by buyer location 이걸 클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옵션을 추가를 하죠. 여기 옵션 추가할 거 많이 추가하시고 참고로 아까 프리 쇼핑이라고 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모든 도메스틱 쇼핑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 내 쇼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프리 쇼핑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same cost all buyer 이걸 클릭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요거. 그래서 프리 쇼핑 하면은 모든 사람한테 프리 쇼핑이 가는 거고 얘는 프리 쇼핑을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가마다 또 배송비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매를 할 때 난 이거 하겠다. 근데 난 미국에 사는 놈이 아니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쇼핑이 프리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셀러 같은 경우는 참고로 미국으로만 보내는 셀러네요. 근데 이제 해외로도 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 미국만 보내네. 그냥 월드와이드 이렇게 누르고 올게요. 얘도 왜 월드와이드라고 했는데 쇼핑 월드와이드라고 해도 쇼핑은 이제 미국으로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이씨 얘도 안 되네. 제가 이걸 잘 못 찾는데 다 미국으로만 보내는. 근데 월드와이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 이렇게 되지? 뭐 어떤 카테고리가 좀 어떤 카테고리를 해외로 보내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이 셀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로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셀러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다 코리아를 했으면 미국 내에서는 프리 쇼핑인데 get rates를 이걸 누를 수가 있어요. 이러면 20불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calculate가 돼서 계산이 돼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셋업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눌러야지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배송비가 얼마나 나올지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쇼핑 차지를 이제 하나만 받는 거예요. 쇼핑 메서드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오리티 메일은 빠른 우편이에요. 얘는 그냥 평범한 우편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옵션을 좀 다양하게 해놔요. 왜냐면 빨리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뭐 늦게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송비가 좀 차이가 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배송비를 제일 싼 걸 선호를 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건이 막 엄청 그런 뭐라 그럴까 소장 가치가 뛰어난 물건이라서 빨리 받고 싶다든지 좀 안전하게 받고 싶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일반 배송보다는 좀 특별한 거 좀 빠르고 좀 트래킹도 잘 되고 그러니까 배송 추적도 잘 되고 그런 안전하게 배송받는 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무조건 싼 배송 방법만 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아이템을 그냥 일률적으로 저는 이렇게 셋업을 해놔요. 그래서 프라이오리티 메일에 빠른 메일, 프라이오리티 메일 익스프레스는 엄청나게 빠른 메일이에요. 이거는 막 일주일도 안 돼서 한 5일 안에 막 도착하고 이런 거고, 프라이오리티 메일은 일반적으로 한 7일에서 10일 걸리고, 그냥 기본적인 인터내셔널 뭐 스탠다드 딜리버리 뭐 아니면 뭐 퍼스트 클래스 메일 이런 거는 한 2주 그 정도 걸려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거의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물건 크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막 말도 안 되게 큰 게 아닌 이상 물건 사이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물건 이 칼큘레이트를 할 때 가격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무게거든요. 무게. 그래서 무게를 잘 입력하세요. 이건 파운드니까, LBS는 파운드고 온즈는 이제 온스니까 그걸 잘 입력을 하시고, 참고로 이제 아마존에서 파시는 거를 또 이베이에서 파시는 거면 이렇게 웹셀러에 나와요. 여기에 무게가, 물건 사이즈도 나오고, 무게가 0.2파운드 짜리인데 쉽이라고 돼 있죠. 쉽은 0.44.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 자체는 0.2파운드인데 이게 쉬핑 뭐 박스라든지 이런 거 넣게 되면은 무게가 0.44까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입력해야 될 그 무게는 당연히 쉬핑 박스 포함이죠. 0.44를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0.44. 근데 뭐 여기서 왜 0.44 이렇게 입력하기보다는 여기 소수점으로 입력은 잘 안 돼 있어서 그냥 1파운드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0.44파운드가 몇 온즈인지 이거를 환산을 하셔서 이걸 그냥 온주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그냥 넉넉히 그냥 1파운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프로모린 리스팅, 이게 중요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스폰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설명했을 때 그 기억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거를 뭐 가격을 제일 싼 거부터 보여달라고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광고거든요. 일종의 그런 리스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폰서로 나와서 항상 높은 위치에 항상 차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1페이지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꼭 1페이지가 아니더라도 2페이지에도 똑같이 스폰서 그 리스팅은 계속 섞여 있어요. 이렇게 페이지 중간마다 이렇게 스폰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매출이 잘 일어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마존이랑 다르게 이게 그냥 광고했다고 해서 그냥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모티드 리스팅, 그 광고 이 붙어있는 리스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산 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이 광고 비용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면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시에 또 헷갈리신다고 하기보다도 이 광고 리스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막상 이 셀러의 그 See Other Items를 들어가 가지고 똑같은 거를, 여긴 광고가 안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로 들어가서 사게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걸 샀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내지 않아요. 광고 비용을 내지 않아요. 그 같은 물건 리스팅이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스폰서가 이거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스폰서라고 이제 붙어 있는 건 이제 검색 결과에서 했을 때 이렇게 스폰서라고 나오는 경우, 이걸 통해서 샀을 때는 이제 광고가 붙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물건이 나중에는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스폰서가 없어도 이런 데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팅에 샀을 때는 광고 비용이 발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광고를 해서 안 팔리면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더 빨리 매출이 빨리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뭐 퍼센티지는 좀 더 노출되는 뭐 비율 같은 그런 걸 정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걸 해요. 그러니까 각 리스팅마다 항상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는 6.5, 어떤 거는 5%, 뭐 어떤 거는 7% 다 달라요. 그냥 저는 그냥 냅둬요. 그냥 트렌딩 레이트 그냥 하는 대로, 세팅되어 있는 대로 그냥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정한 물건을, 지금 제가 여기 20이라고 입력을 해놨는데 몇 개를 사면은 더 싸지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여기다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거 막 4개 사면은 뭐 몇 불 깎아주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여기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4개 이상 사면 20% 깎아주고, 3개 이상 사면 뭐 10% 깎아주고, 2개 이상 사면 5%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해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마침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나 사면은 27불 88인데 4개를 사면, 4개를 이렇게 입력하면 25불이잖아요. 하나에. 그러니까 이런 세일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하는데 굉장히 또 오래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다 이해를 하시면 이베이에서 이제 리스팅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물건을 무조건 싸게 판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광고도 당연히 달아야 되고, 사진도 웬만하면 찍을 수 있으면 찍으시고, 그리고 데스크립션도 너무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 그냥 진정성을 웬만하면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셀러 매트릭이에요. 셀러 피드백. 이런 피드백을 잘 쌓는 게 중요해요. 뭐 이런 사람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거의 뭐 회사인데 최대한 그런 네게티브 피드백 이런 게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셀러 점수가 잘 받아야지 1페이지나 이런 데서 더 노출될 확률이 높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그런 셀러 점수를 잘 쌓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은, 아마 이베이 같은 것도, 이베이나 아마존에 비해서 좀 시장이 작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뭐 완전 망한 시장이나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것도 여기 나름대로 계속 꾸준히 하게 되다 보면 아마존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 이베이 사실 있어요. 이베이는 아무래도 구매자랑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 자기 스토어를 직접 꾸밀 수도 있고, 좀 더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리스트릭션도 좀 적고, 뭐 아마존처럼 브랜드 리스트릭션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레고 못 팔게 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여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상 막 불법적인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좀 많이 또 자유롭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신뢰를 쌓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탑 레이티드 셀러들 있잖아요. 아까 뭐 기억이 나셨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마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셀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 배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하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게 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배송비, 이베이를 통해서 쇼핑 라벨을 뽑을 때도 할인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파이널 밸류 피도 10%를 더 디스카운트를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뭐 파이널 밸류 피가 수수료가 뭐 만약에 한 20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10%니까 뭐 2불 깎아주는 거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길게 롱텀으로 봤을 때는 되게 여러 가지 혜택을 또 주고 여러 가지 또 각종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셀러 점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구축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베이에서 좀 롱런을 하시려면은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베이 구매자가 뭐 쓰레기 구매자, 뭐 사기치는 구매자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어요. 막 뭐 피드백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하게 그래도 보셔야 되는 거는 뭐 내 돈이 얼마나 잃었다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넓게 봐서 가장 최우선시에 해야 될 거는 셀러 피드백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걸 쌓고 나면 이제 좀 그때는 좀 돈을 벌 만한 그런 거를 좀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셀러 이 배지가 뭐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근데 있으면 확실히 좋은 게 확실히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도 팔만한 건 충분히 팔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진을 항상 잘 찍으시고 쇼핑하는 거는 제때제때 보내줄 수 있는 거 보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이어가 질문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답변을 제때제때 빠르게 해주시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베이 관련돼서 뭐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팁이나 이런 게 또 생긴다면은 또 유튜브에 또 공개를 할 테니까 그래서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이제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하시고요. 그리고 질문 생기시면 또 알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